안녕하세요. 저의 하루 여러분들과 공유하고픈 저는 라운드입니다.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을 때 처음 접해본 일이라면 예외 없이 어렵고 서툴며 헤맵니다.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 익숙해진다면 괜찮아지겠지만 그 전까진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. 아주 그냥 똥줄이 타죠.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동료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다 일하는데 나만 뭘 해야 할지 또 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곤 하죠. 이렇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한 일 덜 고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숙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.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 세 가지란 과연 무엇이냐? 그건 바로 첫째, 첫 번째, 일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.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시라 이 말이에요. 간단히 예를 들어 이제 카운터 보는 일을 예를 들어 볼게요. 결제를 할 적에 A라는 쿠폰과 C라는 쿠폰을 받았을 땐 할 필요 없어도 B와 D 쿠폰을 받았을 땐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한다. 받았다는 것을. 그리고 카드 결제일 땐 영수증을 모아야 하고 현금 결제일 땐 노트에 금액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한다. 또 노트에 이제 현금 적을 때 이제 금액을 5만원 미만은 첫째 칸에 5만원 이상은 둘째 칸, 10만원 이상은 셋째 칸, 이런 식으로 칸마다 다르게 적어야 한다. 그렇게 해야 된다 칩시다. 완전 복잡하시죠?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땐 다 외우기도 벅찰 뿐더러 설사 외웠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다 보니 실제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금방 까먹습니다. 자, 이때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여 이해를 하고 있으면,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쉽게 까먹는 현상이 훨씬 덜하고 일이 덜 복잡하실 거예요. 이렇게 말이죠. B와 T 쿠폰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는 이유가 월말에 쿠폰을 발행한 회사에다가 한 달치 할인 금액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야 된다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,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마감 시에 컴퓨터 기록과 영수증 기록을 비교하며 잘못 결제된 게 없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하며, 또 현금 결제를 첫째, 둘째, 셋째 칸을 구별하며 적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손님의 물건 구매 비율에 대해서, 즉 금액 대비 얼마나 물건이 더 잘 나가는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기록해야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이해를 하면 이제 일을 직접 할 때 훨씬 덜 헷갈리고 숙달이 또 빨리 되는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시기 바라고요. 다음 두 번째, 일을 최대한 쉽게 생각하세요. 이것은 또 무슨 말인고 하니, 처음에 일 순서나 방법이 복잡하고 헷갈리신다면 일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머리에 담으시라 이 말이에요. 아까 예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B와 D 쿠폰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고 카드 금액을 영수증, 현금 결제, 노트 기록, 5만원 미만 이상과 10만원 이상 다 써야 할 칸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게 막 복잡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이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립니다.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순서나 방법이 복잡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. 이해는 했었어도 막상 딱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 정확하게 하기는 하되 과연 잘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 찜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확실하게 외워지질 않습니다. 이럴 땐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든 메모를 하든 하셔가지고 순서와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. 아까 같은 경우 결제하고 현금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그 다음 현금이면 노트로 가서 금액에 따라 지정된 칸에 기록하고 끝. 그 다음 카드라면 결제하고 영수증 모아두는 것에 두어 끝. A와 C는 그냥 쿠폰 받으면 끝. 그 다음 B와 D 쿠폰을 받았으면 쿠폰이 있는 곳에 두고 컴퓨터로 가서 어디로 들어가서 기록해라 끝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렇게 방법과 순서를 기록해서 머릿속에 실전을 띄게 되면 훨씬 어렵지 않고 쉽게 일을 숙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동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라. 누구나 처음 일을 배울 땐 교과서적으로 원칙대로 배우게 돼요. 그러나 일이 숙달되면
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굳이 원칙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. 자신에 맞게 편법을 쓰거나 또 유도리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. 즉 요령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. 자, 그러니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시면 나보다 일을 잘 알고 잘하는 주변 동료나 경험자를 가만히 살펴보세요.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이것은 굳이 해도 될 일인지, 좀 더 내 방식대로 편리하게 해도 되는 일인지, 편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일인지 등등 가만히 관찰하시고 또 물어보세요. 자, 간단히 요약하면 이 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악하시고, 그 다음 머리로 하시든 메모로 하시든 일의 순서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일을 숙달시키세요. 그렇게 하여 일을 전반적으로 웬만큼 익혔다 싶으면 주변 선배들이나 연장자들의 노하우나 편법, 분위기 등등을 잘 관찰하고 질문하며 의논하셔서 본인에게 맞게 일을 하는 것을 연습하시라. 그래서 그 일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라 라는 말이었습니다. 마음의 동반자가 필요할 땐 라울드. 자,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일을 고전을 훨씬 덜하고 쉽게 익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. 부디 제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시어 처음 시작하는 일 어렵지 않게 숙달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, 인생메이트 라울드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라울드 꿈꾸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안녕.